네, 바로 이곳이 대구 동화사의 부도군입니다. 많은 스님들의 사리탑이 조선 후기부터 현대기까지 모여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저 아래에 보이는 다리가 동화사 경로로 들어가는 다리고요. 바로 진입로 왼쪽 편에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연못위에 작은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에 이와 같이 동화사와 관련된 많은 스님들의 승탑,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화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이 되었는데, 현재 신라시대 관련된 석탑을 비롯해서 석불, 여러 유물이 남아있지만 신라시대 스님의 사리탑은 없습니다. 아마도 신라시대 스님의 사리탑이 중요한 부산 선문, 선종 사찰에 있었던 걸로 봐서 이 동화사가 당시에 이 지역에서 유력한 사찰이었지만 아마도 유력한 스님이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신라 말기나 고려 초기에 스님의 사리탑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는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훼손이나 반출돼서 현재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팔공산 동화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스님의 사리탑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들입니다. 조선 후기에 바로 이 동화사의 역사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는 조선 후기에 유력한 활동을 했던 스님들의 승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와봤는데 이 조선 후기의 승탑 사이로 이와 같이 현대기의 많은 스님들의 사리탑이 상당히 규모가 크게 동일한 조형 기법과 양식으로 세워졌네요. 스님의 살아생전의 행적과 관련된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리탑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 500년, 1000년이 흘러가면 그 후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동화사의 승탑 문화를 크게 특징적으로는 서술하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그래도 좀 다른 양식의 승탑이 세워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동화사에 조선 후기 부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기도 한 그런 스님의 사리탑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사리탑 중에 고운당, 사무당, 상봉 정원대사 이런 스님의 사리탑도 있고요. 또 특히 제가 예전에 조선 후기 부도 승탑을 연구하면서 아주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곳에 성임당 축존의 사리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임당 축존은 남양주에 가면 훈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훈국사에도 아주 규모가 큰 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탑의 주인공과 관련된 행적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이 팔공산 동화사에도 분살이 돼서 승탑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유력한 스님의 경우 한 스님에 대해서 중요한 사찰, 다시 말하면 그 스님이 살아생전에 머물렀거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또 그 스님의 제자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에 사리를 나누어서 부도를 세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유력한 스님이나 또는 훌륭한 제자를 가졌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바로 이것도 그러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성임당 축존에 바로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입적한 이후에 사리가 분살이 돼서 이곳에도 승탑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유력한 스님들의 사리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는 선대기에 건립된 스님의 사리탑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저 윗단부터 아래쪽으로 쭉 시대별로 스님의 사리탑을 배치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단을 이루어서
서로 다른 세대의 스님의 사리탑을 세운 경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사찰인데요. 순천의 송광사, 그리고 고성의 검봉사, 이런 사찰들이 이와 같이 능선상에 단을 이루도록 해서 스님의 어떤 계보를 알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계에 따라서 스님들의 어떤 생물년, 그 다음에 살았던 시대의 행적,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 아주 규모가 큰 탑들이 세워져 있어요. 올라가는 게 또 만만치 않은데요. 바로 위쪽에 이와 같이 사리탑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화사와 관련된 유력한 스님들의 사리탑인데요. 올라가는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옆에 길이 있는데 길은 등산로로 보입니다.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 공간으로 갈 수가 있네요. 아주 풀이 많이 우거져서 복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석종형을 비롯해서 원구형 부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두도 있습니다.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명문이 없어서 정확하게 주인공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두 같은 경우는 명문이 새겨져 있죠. 앞쪽에 새겨져 있어서 주인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요. 고운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랫부분에 이와 같이 연화자를 마련하고 그 위에 석종을 올렸는데 재핵형으로 명문을 새길 수 있는 사각형 판을 마련했고, 그러니까 사각형 액이죠. 그리고 그 아래 안쪽에 고운당이라고 해서 주인공의 당으로 썼습니다. 이쪽에는 연화대석 위에 원구형 그리고 옥계석을 올렸습니다. 앞쪽에 비를 세웠죠. 함우당 비명이네요. 함우당 스님의 부두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석종은 아주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모두 조선 후기 부두들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러가지 한기만 배치를 시켰네요. 아주 유력한 조선 후기 스님으로 보이고, 위에 있는 스님보다는 후대 스님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의 부두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진 그런 부두라고 볼 수 있죠. 조선 후기에 좀 해학적이고 기발한, 또 장인마다 다양한 문양을 새기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도 상당히 두툼하게 만들어서 둔중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각 기법이나 치석 수법의 태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선 후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던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인별로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경향이나 예술적 의욕 또는 신미안이 있듯이 조선 후기도 많은 승탑들이 세워지면서 많은 석조물이 세워지면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석조물들이 이전에 비해서 예술적으로 좀 기교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조각 기법이랄지 그 장인의 솜씨랄지 신미한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시대 사조와 특징에 의해서 그렇게 승탑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아주 규모가 큰 그럼 승탑입니다. 앞쪽에 비가 세워져 있네요. 상봉당 정원대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조선 후기 스님이었죠. 상봉당 정원. 아주 큰 규모의 돌을 대석으로 마련했고 그 위에 연화대석, 그리고 탑신, 그리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이중으로 지붕을 올렸네요. 옥계석을 올렸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 조선 후기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봉당 정원, 아주 유력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구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데요. 물론 조선 후기에 세워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상봉당 정원 스님의 탑과 사립탑과 유사한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식의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화대석을 상하로 대칭되게 놓고요. 그 위에 원구형 탑신 그리고 팔각형의 옥계석을 올렸는데, 옥계석은 아주 뛰어난, 아주 날렵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네요. 옆에 상균부가 넘어져 있는 걸 보입니다. 왜 넘어졌는지는 알 수 없네요. 어쨌든 이 사리탑에서 넘어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옥계석과 탑신의 연결 부위가 좀 잘 안 맞고 있네요. 아마 결구 부위가 잘 안 맞고 있는 걸로 봐서 언젠가 붕괴됐는데 다시 올려놨는데 홈을 잘 못 맞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처음 세웠을 때 홈을 잘 맞췄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파악을 해서 실측이나 조사를 해서 상륜부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옥계석 상부를 보면 절대 홈은 없네요. 옥계석 상부에. 그래서 이 부재를 무게로 하중으로 올려서 고정되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일 윗단에 이와 같이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도도 명문이 없어서 정확하게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아주 정연한 그런 수법을 보이고 있는 잘 만들어진 그런 부도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동화사에는 단을 이루면서 한 스님씩 승탑을 세웠고요. 그래서 일계보를 형성하고, 그리고 엄격한 스님들의 어떤 선임, 법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동화사가 현재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에도 이와 같이 법등이 유지되면서 유력한 스님들이 머물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보존을 해서 후손들이 조선 후기의 동화사 역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